안녕하십니까. 주식성공TV의 강한주식입니다. 새롭게 월요일 시장이 시작이 됐는데 미국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큰 변동성은 없이 종목별로 움직이고 있죠. 오늘 특징적인 종목군들이 하나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로봇 테마입니다. 여러분들 로봇 테마는 제가 설명을 드릴 테지만 앞으로 특히 내년에는 폭발적인 실적 성장과 함께 테마성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 테마의 대장 과연 어떤 종목일까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기사가 하나 나왔죠. 와, 이게 되네. 집에서 배민 주문을 하면 로봇이 배달을 한다라고 해서 한국 경제 한경닷컴에서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거죠. 로봇이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그리고 나서 자율주행을 통해서 길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알맞은 호수로 들어가서 치킨을 배달하는 이런 로봇을 지금 현대와 배민에서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 배달 긱스라는 로봇이 이렇게 횡단보도도 건너고요. 보행로를 따라서 길을 찾아가고요. 이렇게 육교도 건너고 아니면 계단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출입구를 찾아서 여기에서 자동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호수를 찾아서 배달을 한다라는 것들이죠. 과연 이런 배달 로봇이 상용화가 빨리 될 것이냐? 그렇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라스트 마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류에서 라스트 마일을 어떻게든 자동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라스트 마일이라는 것은 원래 사형수가 사형 집행장으로 걸어가는 마지막 거리를 뜻했지만 물류에서는요, 여러 배송 단계 중에 소비자와 만나는 최종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택배를 보내든지 아니면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이것을 물류센터에 들어가죠. 그러면 물류센터에 들어가면 자동화 설비는 이미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서브 터미널이라 허브 터미널이라 아니면 이런 물류 자동화가 다 되어 있는데 어디냐 하면요,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차에 택배차에 실어서 소비자에게 문 앞에 갖다 주는 것, 이것은 누가 해야 된다? 아직까지는 인간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변수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류 비용 중에서 라스트 마일이 차지하는 비용의 비중이 53% 절반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라스트 마일 비효율을 유발하는 요인,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찌됐든 이것을 누가 해야 된다?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라스트 마일을 쉽게 바꾸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라스트 마일 혁신에 나선 전자상거래 업체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존과 쿠팡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에는 누가 갑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갈 수밖에 없어요. 쿠팡맨도 역시나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돌릴 때 로봇 관련주 중에서 물류에서 배송을 로봇이 해주는 시대는 앞으로 아주 많이 시간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율주행 플러스 여기에서 로봇의 성능도 자율주행도 탑재해야 되고 AI라든지 아니면 중량 택배 차로는요, 한 차 실어다가 배송을 하는데 로봇은 물건을 얼마나 갖고 가겠습니까? 몇 개 못 갖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만 쓰일 수 있는 것이 이런 라스트 마일 관련 로봇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됩니까? 특수 로봇들의 시장은 너무나 시장이 작거나 아니면 앞으로 발전해야 되는 발전 단계가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것이죠. 일예로 제가 뭐 LG전자를 싫어해서 이것을 예로 드는 것은 아니지만 LG전자가 전폭적으로 로봇 관련해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징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LG가 산업용 로봇 기업 로보스타 이것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애물단지로 전락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로보스타는 3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거는 옛날 기사예요. 연초 기사인데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보시면 로보스타 외에도 보사노바 로보틱스, 그 다음에 SG 로보틱스, 요게 이제 현재 엔젤 로보틱스가 됐죠. 그 다음에 아크릴 로보티즈, 이런 로봇 관련 업체
업체를 한 1,000억 원을 들여가지고 인수를 했다라는 거죠. 특히 로보메디와 같은 업체들은 이렇게 장애인용 아니면 노인용 의료용 스쿠터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열사 청산을 해버렸어요. 엔젤 로보틱스도 보시면 요게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엔젤 로보틱스가 만들고 있는 로봇입니다. 이것은 재활 현장이라든지 장애인 관련해서 굉장히 필요한 로봇이긴 한데요. 적자가 늘고 있습니다. 엔젤 로보틱스가 2020년 19억 원 가량의 적자가 얼마 45억까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로보티즈도 17억. 아까 위에서 보여드린 로보메디는 2018년도에 6억. 그 다음에 2019년에 11억 이상의 적자를 봤고요. 2020년에 15억. 적자가 계속해서 커지죠. 2021년에는 9억 가량의 순손실 계속 까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모 회사인 로보스타에 43억을 빌렸는데 이마저도 갚지 못했다. 그래서 요것을 계열사에서 청산을 해버렸다는 거죠. 이런 특수 로봇들 시장이 크지 않고요.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재활이라든지 이런 쪽에 너무나 작은 시장에 진입한 업체들의 실적들은 완전 안 좋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디 물류봇은 로보스타로 이관해서 지속 생산 중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로보메디에서 노인, 장애인용 스쿠터 이런 것들은 청산을 해버리지만 물류 쪽은 이관해가지고 사업을 계속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로봇의 섹터는 대략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시장이 얼마나 큰 분야의 로봇 테마들이 포진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노동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금과 같은 비용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요게 최저임금이에요. 우리나라 최저임금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미국은 훨씬 더 가파르게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있죠. 사람을 쓰는데 비싸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노령화 지수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나라 큰일 났죠. 우리나라 뭐 이런 거 1등 안 해도 되는데 1등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중국부터 시작해서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국가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노령화 지수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이 어디입니까? 지금이 한 요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요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지게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어 보입니다. 자, 중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인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해서 15세에서 64세까지를 생산 가능 인구로 따로 뽑아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언제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비율은 점점 올라가고 있죠. 세계의 공장이라고 얘기하는 중국이 이렇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된다면 경제 성장은 뭘로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다? 중국이 생산 인구 감소에 로봇 자동화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국 제조기업들, 이 기업들이요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뭘 늘립니까? 산업용 로봇 설치를 크게 늘리고 있다라는 것들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도가 됐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출하량이요 24만 3천 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 전년 대비해서 무려 45%, 시장이 45% 성장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성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전 세계 고하중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의 절반가량을 차지를 했고요. 미국과 유럽의 제조 공장이 신설된 로봇의 2배 가까운 산업용 로봇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압도적으로 중국이 지금 산업용 로봇 설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는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선진국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제조 계속해서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생산 현장에 노동 가능 인구들이 감소하면서 생산 효율들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로봇으로 어떻게든 뚫어보겠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용 로봇의 도입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산 가능 인구가 유일하게 선진국 중에서 증가하는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압도적이었죠. 그러니까 자원도 많고
그리고 인구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굉장히 축복받은 나라가 미국이었었는데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지금 미국의 생산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로봇 발주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죠. 자, 요것은 11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요. 미국이 산업용 로봇 시장을 빠르게 발전을 시키고 있다, 성장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 내 산업용 로봇 발주량이 12,300대,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몇 퍼센트? 25%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증가한 것들을 보니까 자동차 만드는 산업, 이거는 로봇 팔들이 들어가서 정해진 일들을 딱딱딱딱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식품과 소비재 중심의 전자상거래 분야 중에 어디? 물류, 자동화 요쪽으로 투자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겠습니까? 한국의 경우는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생산 연령 인구 15세에서 64세 인구를 보니까 언제를 기점으로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낮아집니다. 그것도 굉장히 가파르게 낮아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산업용 로봇뿐만이 아니라 협동형 로봇과 같이 제조 현장 아니면 서비스업 현장에서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로봇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2021년 산업용 로봇의 설치 성장률을 한번 보시면은 이탈리아가 65%예요. 그리고 이렇게 중국이 51%, 그 다음에 대만 31%,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31%인데 문제가 하나 있죠. 우리나라에 2% 정도밖에 성장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로봇 도입이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장이 확대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의 특징은 뭡니까? 한번 따라붙기 시작하면 폭발적으로 늘어나긴 할 거예요. 자, 2021년 산업용 로봇의 설치 비중을 보시면 압도적입니다. 그죠? 중국이 압도적이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6%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빨리 올려야 되겠죠. 우리나라도. 그러면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 관련주들이 뭐가 있느냐?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을 만드는 업체는 투산 로봇,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에요. 근데 요 세 종목의 성장률들이 기대가 되는 것은 로봇의 단가가 떨어집니다. 협동 로봇의 단가가 이전에는 5천만 원, 6천만 원이었는데 요즘에는 대당 얼마? 3천만 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로봇을 도입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쓴다라고 한다면 산 사람의 임금 가지고 로봇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커피숍부터 시작해서 치킨집이라든지 여기에서 협동 로봇들을 도입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요 세 업체들, 요것들은 실적 흐름들을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를 만드는 업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SPG가 있고요. 그 다음에 EMS 업체, 공장을 대신 돌려가지고 생산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진단 키트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잼스 힙 요 로봇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요런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애들 얘네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류 자동화 이쪽은 굉장히 재미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가의 흐름들이 뭐 상당히 뭐 탄력적으로 탁탁탁 테마처럼 튀어가는 것이 아니라 워낙에 덩치가 있기 때문에 꾸덕꾸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SFA, 그 다음에 로체 시스템즈나 무벡스, 현대 무벡스와 같은 종목들은 좀 가벼운 종목들이라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모션 제어 쪽도 중요하죠. 협동 로봇에 있어서는 가장 필수적인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우리가 뭐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서도 차트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세력들이 매집을 하면서 내년에 폭발적인 주가 급등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을 한 번씩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기에 앞서서 간단히 공지 말씀드리면 강한주식연구소 굉장히 유명해졌죠. 아주 압도적인 수익률, 특히나 지수가 급락하는데도 100% 이상의 수익률들이 나오면서 지금 가입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종목들을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이런 겁니다. 11월 14일 날 추천했던 STX는 어떻게 됩니까? 추천하고 이틀 뒤부터 시작해서 상한가, 또 상한가, 그 다음에 장중 준상한가 나오면서 111% 수익이 바로 터졌죠. 뿐만 아니라 11월 24일 날 YM택이죠. YM택은 여기에서 추천드리고 나서 아래꼬리 딱 달고 그 다음부터 급등 흐름들 나오면서 3일 만에 20% 이상의 수익들 터집니다. 29일 날 추천드렸던 태경 BK도 역시나 어떻게 됐죠? 26%
100% 급등하면서 단기간에 2, 3일 만에 15%, 20%, 30% 많게는 100% 이상의 수익들이 터지는 것이 뭐다? 바로 강한주식연구소의 추천주라는 거죠. 그래서 요 강한주식연구소는 무료입니다. 누구나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설치하시는 방법은 주식성공TV 영상을 검색을 하시면요, 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제 영상에 설명란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링크를 달아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수익들 계속해서 터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소외받지 마시고 강한주식연구소 어플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산업용 그리고 협동용 로봇의 선두주자 두산 로보틱스인데요. 두산 로보틱스는 따로 상장이 되어 있지 않죠. 두산의 계열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을 지금 뭐 수혜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산은 지주회사격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테마성 흐름을 가지고 막 같이 튀어 올라가기는 어려운 상태죠. 특히나 지금 테마주들, 로봇 테마주들 보시면 요렇게 빠져있는 애들이 있어요. 수급들이 나갔다라는 거죠. 그죠? 21선 깨고 내려왔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면서 바닥을 잡고 있는데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만 요렇게 역배열로 빠져가지고 한번 바닥을 디뎌주는 업체들, 특히나 요런 것들이죠. 유일 로보틱스도 보시면 잘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이 하단을 깨고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바닥 잡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급적으로 봤을 때 뭔가 강하고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세력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유일 로보틱스도 협동 로봇 쪽 이쪽에서는 기대가 되는 종목이긴 한데 차트의 흐름상으로 보면 굳이 우리가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산하고 유일 로보틱스는 차트가 완전히 비슷하죠. 그래서 요거는 제외시켜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고점에서 잘 버티고 있는 거, 제가 이제 탑픽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감속기를 제외하고는 뭐 서버 모터라든지 아니면 로봇 제작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죠. 그리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 자, 거래량들 한번 보세요. 이전에 8월 달에도 거래량 들어왔죠. 여기 또 들어왔습니다. 9월 달 들어왔고 주기적으로 뭔가 매수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팔아먹고 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추세, 요 상승 추세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고점도 이렇게 낮아지면서 수렴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렴한다라고 했을 때는 위쪽으로 터지면은 얼마만큼, 여기에서 올라간 이 정도의 상승 흐름들만큼 위로 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표가는 굉장히 높게 가질 수가 있는 거죠. 파동산업 본다면 최근에 한번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2차 파동 나오는 거 실패했죠. 그러면서 역배열 빠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려드렸던 이 긴 상승 추세대, 이거를 깨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닥 하나 잡았고요. 두 번째 잡고 21선 돌파해서 안착하는 3번 구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죠. 누군가는 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봉 흐름들을 보시면은 주봉이 굉장히 이쁩니다. 하동이 여기에서 3번 나왔고요. 돌파 나오는 4번 나왔고 5번 11선 눌림목 나오고 6번까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요게 이제 빠졌는데 요렇게 7번 잡고 8번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8번까지 가서 정고점 때 막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시 1번으로 들어가는 이런 급락 흐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고점에서 잡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추세가 하락 쪽으로 쏠릴 때 거래량들은 어때요? 거래량들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박스권 흐름들을 쭉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요것이 7번이 되면서 정고점 때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내년 시장에서 이렇다하게 띄울 만한 테마가 많지가 않습니다. 네온 테마는 이미 한번 했었죠. 그 다음에 원전 테마는 어떻습니까? 원전은 뉴스 나올 때마다 조금 올라가다 무너지는 흐름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죠? 개인 투자자들의 물려있는 물량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그러면 딱히 띄울 만한 테마가 없다. 그렇다면 만만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속한 로봇 테마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들이 많다는 거죠. 어차피 로봇 테마는 성장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이 성장세에 따라서 재료는 계속해서 공급될 거니까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매수 괜찮다. 21선 전후에서는 매수 들어가
들어가 보는 거고요. 정고점대 여기에서 단타 보시는데 우리가 이거 보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4만원 이상 신고가 흐름까지 보시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물류 자동화 쪽인데요. 물류 자동화는 제가 되게 좋은 종목이다. 이 종목은 뭐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SFA가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자, SFA는요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SFA는 단순히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물류 쪽으로만 가고 있는 것들은 아니죠. 실적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SFA가 시가총액이 한 1조 3천억 정도 되는데요. 매출액들 보시면 1조 5천억 계속 유지 중입니다.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번 올해 1조 7천억 대까지 늘어날 가능성들이 있어 보여요. 지금 보시면은 분기 매출들이 4천억, 그죠? 이렇게 나오고 4분기에는 4,800억까지 나오면서 아마 1조 7천억 달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얼마예요? 2천억이 나오고 있다고요. 순이익도 1,300억.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상태지만 실적 흐름들과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장비라든지 아니면 인공태양과 관련된 신사업 쪽이 받쳐준다라고 했을 때는 요것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주봉상에서 본다면 파동은 끝났습니다. 그죠? 여기 올라가서 1차 상승 파동 나오면서 여기가 4번 파동 나왔고요. 그 다음에 5번 나왔고 6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7번 나오고 8번 나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8번 나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돌파를 여기서 못하면 밀려 내려온다 그랬죠. 전저점을 깨면서 계속 내려와서 바닥까지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디에서 여기에서 이 가격대에서 2주 가까이 지금 바닥을 잡아주고 있다. 그러면 여기 쌍바닥 나오면서 다시 상승 파동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 면에 있어서나 아니면 실적 면에 있어서나 저평가 매력을 봤을 때는 SFA는 중장기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로체 시스템즈가 있죠. 로체 시스템즈는 자, 이거 예전에 여러분들께 유튜브에서 말씀드릴 때 그어놨던 것들이죠. 요것은 무조건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2차례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상승 흐름들 계속 가고 있죠. 그러면 이게 상승이 끝나느냐?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거 계속 가야 돼요. 왜 그러냐? 자, 이 상승 추세대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저평가 매력이 사라질 때까지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로체 시스템즈는 시가총액이 얼마가 됩니까? 2천억이 안 돼요. 시가총액이 아마 한 1200억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요거 보시면 얼마입니까? 1200억 밖에 되지 않는 작은 종목이에요. 그런데 실적 흐름들과 순이익들을 보시면은 매출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800억에서 1800억 늘었죠. 2021년 좀 줄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 이제 반등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43억, 93억, 133억, 그리고 올해는 얼마? 260억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은 들쑥날쑥 하긴 하지만 영업이익, 그러니까 이익률들이 굉장히 개선이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순이익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순이익 12억에서 84억 늘었고요. 95억 갔다가 올해 얼마? 200억까지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로체 시스템즈 단순하게 생각하면 퍼가 몇 배죠? 퍼가 한 6배에서 7배 이렇게 올랐는데도 아직까지 저평가 구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로체 시스템즈는 어떻게 요 상승 추세대 설령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섹터 제가 SPG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SPG는 차트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점을 계속해서 확인을 해주고 있는 상태고 실제로 감속기 관련해서 SPG를 대체할 만한 업체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거래량들 수급들을 한번 보시면 쭉쭉쭉 들어왔는데 매도 물량 어디 하나 나왔습니까? 여기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매도가 있습니까? 매도가 잘 없어요. 그죠? 거래량, 음봉 거래량들이 툭툭 터진 것들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역시나 여기하고 여기를 이어서 만든 요 지지선들 보시면 이 지지선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렴해놨죠. 그러면 위든 아래든 언젠가는 한번 튀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래로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로 손절했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고 위쪽으로 가면 우리가 추가 매수하면서 계속 쫓아가는 거죠. 단타 보시는 분들은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는데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22,000원 넘어가는 신고가도 봐야 될 종목이다. 왜? 주봉 보시면은 답 나오는 거죠. 자, 주봉 보세요. 주봉에서 요 추세대, 하락 추세대를 돌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장대 양봉, 거래량까지 세우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차.
또 한 차,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올라가고 있는 요 구간은 어디입니까? 여기죠. 이렇게 만들어진 상승 추세대 하나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한번 상승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로? 요 추세대, 요거와 요거의 추세대로 복귀를 하면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로체 시스템주와 같은 비슷한 상승 추세를 만들어줄 가능성들도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SPG는 관심 가지고 봐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요거 보세요. 인탑스를 한번 보시면은요, 인탑스는요 요렇게 뭐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요거를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똑같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인탑스는 요렇게 매수가 최근 들어서 들어오지만 매도도 많이 나갔다고요. 그러면서 저점을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탑스의 강점은 뭡니까?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의 제임스 힙이라든지 이런 로봇들의 생산을 맡으면서 아마 규모의 경제가 더 커질 가능성들이 있어 보여요. 자, 차트 흐름들 보기에 앞서서 실적을 보시면은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죠. 9천억에서 요게 1조 원 넘었고요. 올해는 1조 2천억까지 올라가면서 영업이익도 폭발, 당기 순이익도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EMS 업체라고 그래가지고요, 간단하게 공장 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영업이익률이 그래서 EMS 업체들은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인탑스는요, 영업이익률이 꾸준하게 어떻게 증가를 하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흐름들 때문에 우리가 인탑스는 현재 시가총액이 5천억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평가 메리트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주봉에서 보면은 역시나 수렴 과정들을 거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어디든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방향성 결정이 나올 건데, 로봇 테마는 대부분 이렇게 수렴을 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CES를 기점으로 해서 재료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테마성 흐름이 아마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들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 종목들을 좀 봤는데, 이 로보로보 같은 종목들은 제가 일단 실적이라든지 사업 구조에서 조금 미심쩍고 불안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보로보는 수급으로 움직이는 거죠. 로보로보가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뭐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협동용 로봇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로봇 관련 아니면 코딩 관련 학습 교재 로봇, 학습용 로봇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기업의 매출 캐파도 굉장히 작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지금 이렇게 수급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조막손들이 장난을 좀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재미삼아서 단타는 치시지만 굳이 우리가 여기에서 로보를 가지고 중장기 투자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종목들을 잘 선별을 하셔가지고 초보 투자자분들, 그런 분들은 실적이 받쳐주고 그리고 시장이 커지고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